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들이 궁금해하는 노무 질문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양대근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노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노무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에 대해서 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노무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인카금융의 WM 센터의 센터장으로 있고, 그 전에 한 10년 정도, 2000여 군데 이상의 이제 그 사업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들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두 번째, 임금대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세 번째, 연차 휴가는 어떻게 주나요? 네 번째, 퇴직금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다섯 번째, 해고는 어떻게 시키나요? 크게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17조에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교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정직으로 채용한 걸로 봅니다.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근로계약서를 대부분 이제 작성하지 않고 있는, 아직까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는 데들이 많고,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인터넷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분들에게 카피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데들이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정직으로 채용한 걸로 이제 보는데, 실제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부평에 있는 그 한 5명 정도 이제 직원을 고용한 그 중소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이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수요일 날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월요일 날 그 직원이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수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안 하고 하길래 다시 이제 다른 직원을 면접을 보고 채용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직원이 연락이 와서 집안에 이제 급한 사정이 생겨서 연락도 못 하고 출근도 못 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다시 출근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3일째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채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나를 이제 부당 해고한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황당하죠. 어떻게 당신이 출근도 안 했고 우리는 당신을 이제 그 근로계약서 작성을 뭐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닌데 부당 해고냐라고 하니까 이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계약한 것도 근로계약을 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정직으로 이제 채용한 걸로 보기 때문에 해고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해고가 굉장히 이제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채용 그 일을 시킬 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의 이제 수습 기간을 이제 두는 이유가 서로 이제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그 직원이 이제 뭐 처음에 첫인상도 괜찮고 해서 일을 잘 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채용을 했지만 어 이제 성격이
이제 들어와서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채용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게 수습 기간을 이제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해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금하고 소정근로시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당 8,530원인데 이것을 주 40시간 그래서 월 209시간을 적용을 하면 대략 한 175만 원이 됩니다. 이 175만 원을 다 이제 넘겨서 대부분 이제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우리는 당신한테 이제 그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2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주 40시간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장을 해서 이제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체도 우리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합니다. 라고 하면 일주일에 4시간을 이제 연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00만 원을 주는 것도 기본급하고 연장급으로 구분을 해서 적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중소업체를 가보면 그냥 뭐 임금 총액으로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본급하고 연장수당을 구분해서 적어두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맞춰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가 있을 경우에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체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 시에 연장수당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딱 주 40시간만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연장 근로를 하는 자영업자나 뭐 중소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과 급여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급으로 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포괄임금제를 할 경우에는 포괄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급과 연장급을 구분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금대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장님들한테 임금대장을 작성하셨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 대부분 사장님들이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임금대장을 왜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해주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원래 임금대장을 회사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왜 회계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줄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대표님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답변을 못 하시죠. 그러면 왜 회계사무소에서 임금대장을 작성을 해줄까? 일단 법적 근거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에 보면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임금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장하는 회계사무소에서 대부분 이제 작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회계사무소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4대 보험 신고 이런 것들을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해주기 때문에 회계사무소에서 임금대장을 이제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회계사무소에서는 이 소득세와 4대보험의 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 다 합쳐가지고 기본급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근로자한테 회사가 250만 원을 주는데 회사는 이것을 연장금까지 포함해서 이제 주는 개념으로 하는데 회계사무소에서는 이거를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기본급에 250만 원을 그냥 이제 적는 거죠. 그렇게 해도 뭐 신고하는 데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근로자들이 이것을 이제 악용을 해서 나는 기본급으로 250만 원 받았고 연장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장은 노동부에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연장 근무를 했는지를 이제 따지게 되고, 그러면 연장 근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장 수당을 제대로 줬는지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금대장상하고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연장 수당을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하면 이렇게 기본급 200만 원과 연장수당 50만 원 이렇게 이제 최소한 구분을 해 놓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나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만 잘 작성을 해도 분쟁의 한 7, 80%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주 40시간이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근무를 하는 것을 주 40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면 9시간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시간은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하면 1시간 휴게를 주고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 휴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휴게 시간을 그거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적게 주는 것은 이제 법에 걸리는 거죠. 많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적게 주는 것은 법에 이제 저축이 되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하면 반드시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이제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하루에 8시간씩 5일 하면 이제 주 40시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뭐냐면 무급휴무가 되는 거죠. 일요일은 유급휴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9시간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주 40시간이라고 하면 한 달이 4주니까 4, 4, 16해서 160시간이 이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209시간이 되는 거는 이 주 8시간에 주휴 8시간을 이제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0시간에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8시간에 4.345주를 이제 곱하면 됩니다. 한 달이 4주가 이제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4.345주를 이제 곱하게 되면 월 209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 40시간 하면 월 209시간이 이제 되고, 이 월 209시간을 이제 소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50%씩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야간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야간 근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장도 하면서 야간 근무까지 이제 같이 되게 되면 50%, 50%에서 100% 이제
그 연장 수당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근로기준법이 이제 강화되기 전에는 2교대에서 야간에도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야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특히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예전에 24시간 하던 데들이 지금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이렇게 연장 수당, 야간 수당에 대해서 가산하는 것을 엄격하게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연차 휴가인데 사실은 대부분 이제 자영업이나 중소업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차 휴가입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이제 25일까지 2년에 1일씩 늘어서 최대 25일까지 연차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자의 휴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이제 보면, 첫 번째 주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1회 유급 휴일을 이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의 이제 유급 휴일을 이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치면 52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또 근로자의 이제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근로자의 휴일은 1년에 53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만 이제 쉬도록 하면 근로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집안에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쉬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연차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15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빨간 날, 공휴일, 이런 것들을 이제 공무원들 놀지만은 근로자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다 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빨간 날 놀고 연차 휴가를 안 쓰는 거죠. 연차 휴가를 안 쓰면 법은 연차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연차 수당에 대한 부담이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연차 수당은 정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1년치를 계산을 해서 보통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이 1월 달이나 2월 달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이 이제 제일 없는 그런 달이고 그리고 이제 설도 끼어 있기 때문에 연차 수당에 대한 부담이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연차 수당을 잘 안 줘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들이 이것을 이제 꿍하니 있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한꺼번에 연차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제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 휴가를 이제 대체를 하는 이제 경우들이 많습니다. 법에 보면 이런 연차 휴가를 근로자 대표하고 이제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 대체 사용 합의서라는 것을 적으면 이런 이제 빨간 날이나 명절을 이제 연차 휴가를 쓴 걸로 이렇게 이제 대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원 대표를 선임을 해서 연차 휴가 대체 사용 합의서라는 것을 회사 대표하고 근로자 대표가 이제 사인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휴일이 제가 세어 보니까 한 7일, 15일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석 3일, 설 3일 이렇게 이제 하면 17일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5일은 이제 커버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2022년이 되면 공휴일도
빨간 날도 이제 근로자의 휴일로 지금 이제 되는 걸로 그 근로기준법이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뭐 이 연차 휴가 대체 사용합의서는 그 시효가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남지는 이제 않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유효하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기업을 가니까 근로계약서에다가 이 연차 유급휴가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사인을 하나,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 사인을 하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근로계약서라는 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관계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면 이 회사에 이제 채용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에 뭐 자기한테 불이익한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간 날 우리는 연차 휴가 대체한다라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이제 적어놓고 사인해라 해서 사인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대표가 네가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차 휴가를 안 줘도 되고 수당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상대방한테, 보통 이제 을이죠. 을한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로 보면, 그 조항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계약서에다가 이제, 대체한다라고 이제 적어 놓는 거는 효과가 없다. 아울러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를 근로계약서에 적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 3일하면 근로계약을 해지를 하겠다. 또는 이제 회사에 뭐 이제 불이익을 끼치면 근로계약을 해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근로계약서에 적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이제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해고 편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퇴직금. 퇴직금은 왜 주어야 하나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퇴직금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특이하게 이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연봉제 바람이 불어서 대기업이 연봉제를 이제 시행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 연봉 안에 기본급도 있고 성과급도 있고 퇴직금도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연봉제를 미국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봉제의 의미가 이제 퇴색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연봉제가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죠. 퇴직금은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퇴직금은 사실은 이제 국가가 국민의 이제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그걸 100% 이제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업한테 퇴직금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부담을 좀 이제 일부 지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그거는 이제 정직원뿐만 아니라 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다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편의점 알바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이제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그 편의점 점주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동전으로 줬다가 굉장히 이제 치탄을 받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알바들도 이제 1년 이상 근무하면 이제 퇴직금을 이제 줘야 되고 뭐 그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편법들도 이제 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퇴직금을 이제 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 3.3% 원천 징수하는 뭐 학원 강사나 미용실 직원 이분들은 퇴직금의 이제 대상이 되냐라는 거죠. 예. 학원 강사분들 보통 평상시에는 이제 근로자라고 안 하죠. 그냥 이제 프리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실에 이제 그 디자이너 분들 다 이제 프리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3% 이제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1년 이상 근무하고 그만뒀을 경우에 퇴직금을 줘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보면 법은 고용미용사는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다. 그래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판례들이 잇따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실 원장님들도 평소에 이제 그 디자이너들한테 이제 뭐 원천 징수를 이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퇴직금 줘야 될 것에 대비해서 준비는 이제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퇴직금을 이제 주기 싫다라고 하면 계약서 자체를 근로계약서의 형태가 아닌 도급계약서나 용역계약서나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꾸며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사업주의 실질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3% 원천 징수하는 거는 그냥 이제 세무서에 세금 내는 문제지 퇴직금 문제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근로자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느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사장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근로자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님의 이제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퇴직금을 이제 안 주려고 하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업 시간만 정해주는 거죠. 당신이 이제 강의할 시간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당신 업무는 그 전에 출근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강의 마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집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어쨌든 당신이 할 일을,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사람은, 원장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근로자가 이제, 될 수가 있고, 그러면 퇴직금도 이제 줘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학원 강사나 미용실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가게, 휴대폰 가게에도 그 젊은 친구들이 거의 프리랜서처럼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이제 기본급 얼마에 이제 뭐 수당, 자기가 한 거에 대해 실적에 대해서 이제 수당 받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뭐 한 300에서 400 정도 한 달에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보통 뭐 저녁 8시 정도까지는 이제 일을 하던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1년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도 휴대폰 가게 이제 직원인데 월 한 400 정도를 이제 받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거죠. 그렇게 1년 반을 근무를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이라고 3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월급이 4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노동부에 간 거죠. 그렇게 이제 가면, 첫 번째 그 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서 일단 이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퇴직금에 이제 산정이 되는 게, 이제 400만 원인 거죠. 4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이제, 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인지, 안 그러면 연장 근무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기를 했을 때, 그 직원하고 이제 잘 타협을 해서 이제 했으면, 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 이제 사장님이 이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노동부에 가게 되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고,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근로기준법 상에서 보면, 제일 대표님들한테 이제 불리한 게 이 해고입니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좀 자유롭지 못한 이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어린 근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이제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이제 근로자 위주로 이제 그 제정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해고를 좀 이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뭐 그런 면이 있지만 이제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해고가 굉장히 좀 이제 불편한 거죠. 근로기준법 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아서 해고하여야 하며 해고할 때에도 해고 예고와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 이게 지금 근로대에 있어서 이제 무슨 말인지 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저기 일산에 있는 이제 전기공사 하는 업체인데 거기도 직원이 이제 한 5명 정도 이제 돼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직원들이 다 이제 열심히 일을 이제 하는데 그 젊은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그만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만두느냐 하니까 다른 이제 좀 더 월급을 많이 주는 대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알았다 하고 이제 다른 직원을 이제 채용을 했어요. 한 2주가 지나가지고 그 직원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다시 왔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 그게 이제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일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장님이 황당하잖아요. 네가 그만둔다고 해서 다른 직원을 이제 고용을 했는데 네가 이제 다시 이제 오면 그 직원은 어쩌란 말이냐.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네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언제 그만둔다고 했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내가 언제 그만둔다고 했느냐. 나는 이제 휴직을 한 거다. 2주 동안 이제 쉬었다.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장님이 사직서를 안 받은 거죠. 사직서를书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직원이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 알았다라고 이제 이야기 한 거죠. 아까 이제 사례하고는 이제 반대인 거죠. 채용을 할 때는 구두로 계약을 한 것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근데 사직을 할 때는 구두로 한 거는 이제 그거를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서면으로 받아야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이제 술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네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거를 사장님이 그래 네 그만둔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직원이 네 술 취해서 한 말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직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서면으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적어도 이제 문자로라도 이제 받아야 되고, 그 직원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해오지 않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무단 결근하는 경우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사장님이 일단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이제 신호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그만둔 걸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로계약을 해지를 해야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 먼저 읽어드리고, 사례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26조에 보면 해고의 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여기 있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저 지방에 이제 레미콘 업체입니다. 레미콘 업체에 이제 레미콘 기사를 이제 채용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지방이기 때문에 참 채용하기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보통 기사들이 이제 좀 갑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50대였는데 자기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겠다. 토요일은 출근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근데 뭐 회사가 이제 금요일에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출근을 하라고 하니까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부터 이제 토요일 날 출근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미콘 차가 좀 이제 고장이 나면 간단한 거는 이제 기사가 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사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료 직원들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 예. 그 이제 좀 불화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참다 못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고 예고 통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뭐 회사의 이제 지시도 잘 따르지 않고 동료하고도 이제 불화했기 때문에 당신을 이제 한 달 뒤에 해고하겠습니다. 해고 예고 통지를 보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잘랐어. 근데 이 레미콘 기사가 부당해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관할 지방 이제 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부당해고를 신고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부당해고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고를 했으면 아니죠. 예, 예고를 했으면 아니다. 예, 부당해고입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안 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 해고를 하려고 하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 요 해고의 예고는, 이제 그 해고의 과정 중에 있는 거지,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다 해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은 부당해고가 될 게 없죠. 뭐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예고만 하고 해고를 이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직원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일단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징계 절차라는 게 이제 견책, 그 다음에 뭐 정직, 감봉, 그 다음에 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실이 좀 안 좋고 뭐 동료하고 불화하고 하면 이제 뭐 심할서를 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할서를 이제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개선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직을 시키든지 감봉을 시키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정이 안 되면 그때서 이제 해고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 해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고 예고를 이제 하고 해고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 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를 제대로 이제 거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근로자하고 합의를 보죠. 당신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당신을 우리 회사가 이제 도저히 같이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그만뒀으면 좋겠다. 대신 당신이 이제 그만두면 뭐 급여를 이제 뭐 한 두세 달치 더 주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도 받도록 해줄 테니까 그만둬 달라. 해서 그게 이제 오케이가 되면 서로 이제 합의가 되면 그냥 그 직원이 이제 사직서 쓰고 이제 그만두는 걸로.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공고사직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징계 해고는 굉장히 이제 힘들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 절차를 이제 제대로 이제 거쳐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징계 해고를 하려고 하면 취업 규칙에 보면 징계를 할 때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나 이제 중소기업들이 취업 규칙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취업 규칙이 없다고 해서 뭐 징계위원회를 안 열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예, 법을 준용을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사실 뭐 징계위원회를 열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런 이제 징계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징계 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가 뭐 이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이제 대표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제 근로계약서에다가 중요한 이제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적어 놓는 게 좋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정년이 보통 이제 60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을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그러면 정년이 몇 살일까요? 정년의 규정이 없으면 정년의 규정이 없으면 60입니까? 아닙니다. 정년의 규정이 없으면 정년이 없는 겁니다. 예. 그 요즘에 이제 60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도 보통 60 넘어서 이제 뭐 채용을 하고 있는 데들이 이제 많은데 업종에 따라서 이제 고령을 쓰시는 데들도 많아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65세 남자분이신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암에 걸리면 이제 그 암 치료를 위해서 그만두잖아요. 근데 이분은 집안 사정상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만두는 거죠.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암 걸린 환자한테 고된 일을 이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제조업체에 가지고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데였어요. 그렇게 이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을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이제 해고를 하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년 규정을 60세를 이제 두면 그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촉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2년을 이제 안 넘기려고 이제 뭐 하는 데들이 많은데 정년을 넘겨서는요. 그냥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1년 단위로. 그래서 이제 정년 규정을 집어여 놓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집어였든 뭐 이제 취업규칙에 집어였든 안 그러면 사내 규정에 이제 집어였든 이렇게 우리 회사는 정년을 60세로 한다. 정부가 권장하는 거는 60세지만 뭐 58세로 해도 되고 55세로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는 거죠. 회사 정편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금 피크제를 많이 하잖아요. 뭐 60세로 해놔도 그 전에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이제 뭐 자동적으로 이제 그만두도록 이런 이제 경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마무리를 하면요. 첫 번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인터넷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가지고 적거나 안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적고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가져와서 적거나 하면 오히려 이게 근로자들한테 이제
나중에 발목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문제지만 이렇게 이제 허술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문제라는 거.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이제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대장은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을 회사의 실질에 맞게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이제 구분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의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이제 작성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금 신고용, 세무서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노동부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임금대장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실제 주는 임금하고 신고하는 임금이 이제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실제 300, 400 주는데 그거대로 이제 신고를 하면 가건세도 많이 내야 되고 사대보험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회사하고 이제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실제는 300 주는데 신고는 150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0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는 그걸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국세청은 그냥 이제 150 주면 150에 대해서 세금 제대로 냈는지 이것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150으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근로자가 이걸 가지고 나는 150밖에 못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실제 300 줬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사대보험 관련해서 이제 그 통합징수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근보공단에서 최저임금 밑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보공단에서 이제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신고를 낮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대보험도 적게 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발각이 되면 최소 3년치를 이제 추징을 이제 소급해서 추징을 이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금대장의 이제 작성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고려해서 그렇게 이제 작성을 이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차휴가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연차수당에 대한 부담을 이제 줄일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안 됩니다. 근로자 대표를 이제 선정해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을 이제 해야 되고요. 이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연차수당을 이제 한목에 주는 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매달 연차수당을 하나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업체의 문제는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고도 연차휴가를 달라고 하면 연차휴가를 줘야 돼요. 대표 입장에서 내가 수당 줬으니까 네 연차휴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연차휴가를 먼저 주도록 되어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연차수당을 이제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먼저 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대표가 그냥 이제 혜택을 준 걸로 봅니다. 연차수당이 안 보고 연차수당으로 안 보고 그냥 이제 수당 준 걸로 봐요. 그래서 근로자가 이제 휴가를 신청을 하면 휴가를 줘야 돼요. 사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게 이제 뭐 현재까지는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알바 포함해서 무조건 지급한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평상시에 이제 3.3% 원천 징수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퇴직금 달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책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 지배를 하시면 안 되고 계약서도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용역계약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된다. 문구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고를 시킬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사직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자로라도 사직서를 이제 받으셔야 되고, 만일에 이제 근로자가 뭐 사직서를 제출을 안 하고 문자도 제출을 안 한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그만두면 뭐 괜찮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을 때는 해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간보다는 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어쨌든 뭐 오늘 내용 들으시고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심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제가 이제 좀 심화를 한 번 더 이제 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